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칠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그리고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오그라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시즌 1을 저번 주에 끝내고 네. 시즌 2를 하는데 너무 제가 이 시그니처를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오그라들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내내 나름대로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어색해요. 지금 저희가 이게 새 테이크제죠, 사실상. 네. 예, 너무 어색하고 입에 안 붙지만 뭐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나름 시즌 1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들어봤는데 아쉬운 게 오프닝 멘트가 없는 거였고, 또 하나가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우트로 음악이 중간에 바뀌었죠. 네. 예, 저는 사실 예전 게 더 좋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사실 저작권이 없는 건데 그냥 저희가 이거 가지고 시시비 비비 가르기 싫어서 네. 그냥 넘어갔는데 없는 걸로. 근데 이번에는 좀 여유를 갖고 한번 저작권이 없다는 걸 증명해서 증명서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음. 좀 이번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업로드 시간이. 그게 저작권 걸린 게 사실 유튜브가 아니었죠? 어디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다른 매체에서 걸렸던 한 건가요? 번씩 계속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 번은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아무래도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일일이 듣는 게 아니라 AI가 거르는 거라 네.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막 이런 식이라서. 아, 기계 따위가 뭘 알겠나요? 그리고 의외로 네이버가 되게 빡세게 잡아요. 아, 제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지금 좀 유명한 블로거인데 네. 그분이 얘기하시기도 되게 빡세게 잡는다 하더라고요. 음. 네이버가 좀 그런 거에서는 예, 빡세게 잡는다고 하는데 뭐 확실하게 잡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에 녹화를 하고 부랴부랴 저는 이제 바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음. 그래서 이제 군님이 좀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해주셨죠. 뭐 이것저것 올리고 저도 이제 베트남 가서 이제 들었어요. 아, 사실 뭐 그렇게 고생할 것도 없는데 이미 다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예, 가는 길에 제가 이제 빨리 편집을 해서 네. 뭐 편집할 것도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해서. 근데 제가 또 저희가 1화였나요? 2화 때 보시면 군님이 대만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선물 같은 거 사오셨는데 저도 당연히 선물을 사왔는데 어, 사실 제가 오늘 군님한테 약간 죄송한 게 지각을 했잖아요. 한 20분 정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는 길에 선물 하면서 다시 집에 돌아갔다 왔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빨리 줘버리고 싶어서 네. 예, 일단은 지금 되게 기대가 되네요.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일단은 저는 항상 어느 도시에 가면 네. 좀 제 생각을 하면. 자석보다는 아, 저는 컵을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실용성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컵이고요. 오, 예, 이제 베트남 컵. 베트남 컵? 예, 저는 좀 지금 실용성 써도 때문에. 되는 건가요? 안 돼, 안 돼. 닦아야 돼, 한번. 아, 오케이.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야돔이라고. 네. 야동이라고? 야돔. 야돔. 예, 아, 아시는 분 아실 건데 이게 각성제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긴 한데 이게 뭐냐면 민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에다가? 약간 그 스멜링 솔트? 아, 약간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가요? 그런 거. 근데 민트 향이라서 네. 이게 제가 가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해놓더라고요. 약간 잠을 좀 예, 깨고, 아, 거기 그 거울, 네, 어쨌든 그 거울 쪽에 걸어놓고 계속 음, 피곤할 때마다 이걸 음, 하시더라고요. 이 민트 향, 백미러라고 하나요? 룸미러라고 하나요? 룸미러인 것 음. 같아요. 예. 또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아, 뭐 또 있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사실 야돔은 저희가 이제 많이 사가지고 하나 남아서 주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거 이제 또 군님이 또 한 애주가 아닙니까? 아, 지금 예. 먹으면서 할까요? 맥주 한 아, 캔. 농담이고. 예, 맥주 한 캔이고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아시는 분을 만나잖아요. 세 명이서. 네. 그때 제가 마실러 갖고 온 건데 제가 그날 결혼식 갔다가 가야 돼서 음, 예, 괜히 결혼식 갔다가 신랑이 자기 건 줄 알고 뺏어갈까 봐. 아, 일단 이거는 큰 거는 그때 갖고 와 주시고 나머지는 다 선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아, 베트남 베트남이 있네. 저 너무 좋았어요. 음, 저는 이제 꿈이 바뀌어서 네. 은퇴하면 베트남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기억을 많이. 저 동남아 여행은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동남아는 처음이에요. 동남아는. 동남아에 사시지 않았나요? 저 동남아는 살았어요. 아, 그래요? 오해인가요? 동아시아. 동아시아? 네, 동아시아에 살았죠.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래서 음, 저는 되게 좋은 시간 보냈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생각보다 안 덥죠? 엄청 더워요. 이게 습하지가 않아서 저는 더 진짜 뜨거워요. 지금 어, 스튜디오가 저희가 이제 너무 더워서 불을 다 꺼놨잖아요. 네. 키면은 저 거의 군님만큼 검해요 지금. 아, 그래요? 엄청 탔어요. 저도 캄보디아 갔을 때는 엄청 뜨거운데 습하지가 않으니까 저는 쥐약이 그거거든요. 음, 땀 나는 거? 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내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다행히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햇빛이 너무 세고 제가 이제 수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등 쪽이 다 탔어요. 병원 갈 정도로. 아, 수영도 하셨어요? 예, 아, 좋네. 제가 휴양지로 가가지고 아, 역시. 예 가서 이제 그, 진짜 재밌었어요. 혹시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스멜링 솔트 이거 야동? 야동? 야돔 야돔. 야돔 좀 근데 이거 바르고 시작해도 살살해야 돼요. 이거 진짜 그래요? 예 한 번에 확 하면은 네. 코 아플 정도로 세서 아, 예.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푸꾸옥을 갔다 왔는데 하루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베트남 이제 한 1년에 한 두 번은 가고 싶어요. 돈 이제 회사 생활하면. 음, 왜냐하면 또 주말에 갔다 올 만하니까. 사실 한국 사시는 분들이 이제 다낭을 자주 가시는데 예. 베트남 다른 곳도 많이 가시는데 그래서 다낭 별명이 이제 그거죠. 경기도 다낭. 예, 경기도 다낭이라고 할 만큼 되게 간편하게 많이들 가시죠. 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살살. 좀 더 넣어야 돼요. 좋은데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잠 좀 저는 깨네요. 전 헬스 할 때 많이 해요. 음, 그 고중량 들 때. 음. 예, 그리고 푸꾸옥에서 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방에 넣어놔야겠다. 예, 아니다. 예, 종종 쓰겠습니다, 지금. 하면서.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푸꾸옥? 근데 갔다가 돌아왔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한국도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제가 뭐 꿈이 그거예요. 뭐 얘기하시던 거랑 별개 얘기인데 제 꿈이 그거예요. 태국에서 스쿠터를 타고 음, 캄보디아 갔다가 그 스쿠터로 다시 베트남 넘어갔다가 다시 태국 가는 거예요. 그러긴 너무 먼데. 네. 아 근데 그게 허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 베트남 쪽에서 살짝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마 거기가 공산당이라서 좀 빡셀 수도 있나?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런가? 아니 그 캄보디아도 아, 공산당. 그래요? 예. 어, 예.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예. 예. 어쨌든 저는 베트남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게 갔다 왔고 돌아온 날은 진짜 막 안 돌아오고 싶을 정도로 음. 베트남에 되게 좋은 기억만 음. 갖고 왔습니다. 뭐 먹으신 건 따로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식사하신 거? 가자마자 배탈이 바로 나버려가지고 네. 되게 조심히 먹었어요. 다. 주로 저 그러면 술도 한 번도 안 마셨고 네. 계속 그냥 쌀국수. 쌀국수? 쌀국수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제가 거기에 처음에 그냥 가까이 있는 식당 아무나 들어갔는데 음. 거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식당인데 고급 식당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래 맛있더라고. 막 여자친구한테 장난식으로 꾹꾹 맛피아라고. 음. 예, 어쨌든 뭐 베트남 얘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 다 일일이 얘기하기엔. 뭐 이건 따로 둘이서 예, 얘기하시죠. 예, 어쨌든 예. 저는 이거 선물 사왔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재밌는 주제가 하나 있어서 얘기 꼭 인트로에 하고 싶다고 네.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예. 그 그거 봤어요, 제가. 예, 토프리아가 아. 조로건 MMA 예. 조로건 쇼에 나와서 한 달 전에 나왔나요? 두 달 전에 나왔나? 꽤 됐죠? 예, 예. 어쨌든 한두 달 전에 나왔는데 나이트급 월장 기념으로. 예, 맞아요. 그거 하면서 나왔는데 음.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 대항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하면서 그걸 되게 구체적으로 네. 모든 모든 체급을 한 8체급 되나요? 그것까지 제가 까먹었는데. 네, 아마 그 정도. 예, 8체급이라 치면 이제 7체급이죠. 7체급이라 치면 각 체급마다 나라끼리 붙어서 네. 거기서 이제 먼저 4승이 도달하는 국가가 이기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음. 제가 그걸 이제 베트남 가는 비행기에서 팟캐스트 들었는데 딱 드는 생각. 이거 군님이 얘기했던 건데. 그쵸. 5년, 6년 전에 예.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이제 그때 네. 소파에 앉아서 이제 맥주 홀짝홀짝 마시던 시절에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음. 링크 보내주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적으로는 이거 너가 했던 얘기잖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꼭 여기서 얘기하자. 군님이 먼저 얘기했다라는 걸. 아마 이거의 흐름이 그거였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지금은 러시아가 좀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 챔프도 많은데 사실 미국이 제일 많거든요. 맞아요. UFC 같은 경우는. 근데 프라이드 같은 거 보면은 좀 섞여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인제풀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소단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예. 벨라토르 얘기도 하고 PFL 얘기도 하다가 나왔던 제가 생각이 인제풀을 조금 집약적으로 만들려면은 토프리아랑은 좀 다른 게 토프리아는 UFC 내에서 국가대항전을 하자였고 저 같은 경우는 올림픽 메인 종목으로 채택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도 인재를 발굴하는데 DWCS 같은 거 말고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예. 복싱 같은 거죠. 이제 그렇죠. 복싱이 이제 아마 지금은 좀 아닌데 그런 성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복싱이 예전에는 무조건 올림픽에서 성과를 얻어낸 후에 음. 프로모터가 붙어서 이제 괜찮은 계약 조건으로 프로에 데뷔하는 게 국룰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는 복싱 선수들이 다 알고 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이에요. 메이웨더. 맞아요. 예, 메이웨더는 뭐 원래 유명했지만 음. 그때는 그게 국룰이었어요. 아마추어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수식어를 들고 프로를 데뷔해야 음. 처음부터
좋은 대진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프로모트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로프킨도 메달리스트 아, 출신이고 그랬나요? 예. 아, 왜냐면 특히 골로프킨 같은 이런 약간 소도시 네. 출신들은 더더욱 그런 타이틀이 필요해요. 음,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은 아무래도 좀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먼저 프로로 올라가는 걸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예, 음, 아마추어 하기보단.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돈 좀 덜 되니까. 사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비주류 종목에도 돈을 쏟고 있지만 이제 예, 어렸을 때부터 뭐 막말로 사격 같은 예, 스포츠도 뭐 중고등학생들도 하죠. 예. 근데 MMA 같은 경우는 부상 위험이 좀 있다고 해서 저는 아마 MMA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짓수가 아마 이렇게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가고 예. 국가 지원이 들어가면은 조금이라도 인재풀이 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레슬링이 아마 기재가 돼 있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경량급에서는 뭐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지. 저는 이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 저는 일본 레슬링이 사실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미국보다? 아니요. 아, 한국보다? 아, 한국보다. 저도 그거는 예, 어느 예, 정도. 워낙 잘해가지고 그 예. 친구들이 뭐 유도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유도에서 대한민국도 유도 사실 메달리스트도 많고 한데 조금 볼모지인 이유가 그런 엘리트 스포츠에서 지원이 사실 인색하죠. 야구만 봐도 예, 뭐 항상 나오는 얘기죠. 뭐 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일본 고등학교 야구팀은 5,000개, 뭐 한국 고등학교 야구팀은 50개인가요? 네. 500개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예. MMA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MMA를 올림픽화해서 국가대로 하면은 그래도 인재풀이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서도 경량급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중량급은 솔직히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게 음. 그럼 진짜 많은 선수들이 보일 것 같아요. 굳이 UFC 안 가도.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꼭 DWCS를 안 해도 이제 복싱처럼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좀 하입을 얻을 수 있고. 왜냐면 맞아요. 지금은 제가 UFC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성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 UFC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대회나 입금이 커가지고 그 예, 단체 하나가 집권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조금 스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 존스 같은 경우가 23살에 챔피언을 얻었잖아요. 그 기록을 제가 아마 간간히 얘기하는데 깨기가 더욱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는 23살에 데뷔하기도 힘들어지죠, 점점. 그렇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렇게 랭커 진입하면 보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이에요. 예. 어. 저도 이게 좀, 근데 이게 애매하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음. 이게 농구나 축구나 야구 이런 것들은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수들을 부르기 편하잖아요. 네. 그런 시즌이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쉬는 분위기니까. 네. 근데 UFC나 복싱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뭐 음. 복싱은 그나마 그렇죠. 프로에 올라가면 음. 아마추어로 못 뛰니까 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올림픽만 보고 뛰는 경우 그 타임라인에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네. MMA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마 데이나가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대회나 허락이 아니라 이제 올림픽인데. 그리고 선수들이 안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건 맞아요. 그 결국 야구도 똑같지. 예, 결국 6월부터 8월까지 어. 경기를 못 뛰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어. 그리고 맞아요. 그 따지고 맞아요. 예, 따지고 보면 파이팅 머니도 못 받는 거죠. 그쵸? 내가 어쨌든 맞아요. 거기서 한두 경기 뛰어야 되는데 음. 그 두 경기를 뛸 돈이면 사실 UFC에서 최소 1억, 2억? 특히 스타 선수들은 한 몇백억을 맞아요. 벌 수 있는데 음.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군님 말대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오니까 음. 더 재밌을 수 있고. 실제 MLB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WBC도 네, 마찬가지죠.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려고 한국 하는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MLBS 뛰면 일본한테 졌잖아요. 예. 미국이. 오타니한테. 예.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 26년 WBC 하는데 그때는 칼을 갈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예. 예. 근데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잘 안 나올라 할 거예요. 왜냐면 결국 맨날 돈 주는 곳은 맞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미국이 뭐 저의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수 있지만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대표에 대한 무게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단 이제 한국 MLB 선수들도 출전 안 하고 욕 많이 먹었어요. 야구 맞아요. 선수들. 그래서 MLB 뛰는 선수 한 명도 안 나오고 그 정작 나온 선수들은 이미 군면제가 됐기 때문에 신나게 보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박찬호 선수를 되게 존경합니다. 아, 그래요? 군면제를 받아도 자기는 무슨 모든 국제대회 다 나가겠다고 해서 음. 예. 어쨌든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맹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음.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국가 대항전으로 하면. 그래야 조금 작은 국가이나 잘 모르는 국가나 예. 그런 그 젊은 선수가 유입이 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하게 되면 결국 첫 경기는 플라이급부터 해서 마지막 경기 헤비급으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이제 슈퍼 헤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프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체급 정해야죠. 예, 똑같이 아, 제 말은 최근 말고 순서를. 순서요? 경기 순서를. 경기 순서는 상관없지 않나요? 올림픽인데? 결국은 팀전으로 하니까 첫 예,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정할 때 예. 그 순서를 이제 체급별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예. 랜덤하게 가는 게 좋을지. 랜덤하게 가야죠. 왜냐면은 랜덤하게. 어차피 올림픽 하는 대로 똑같이. 음. 올림픽으로 한다면 UFC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어쨌든 뭐 이런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선전부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예선전 그럼 저희가 국가대항전이나. 잠깐만 볼까요? 이게 결국은 미국이 우승을 하겠죠? 지금 저희가 P4P를 보고 있는데 네. 뭐 근데 결 저는 MMA라는 이제 종목에서 매력은 사실은 1위가 네. 7위한테 털릴 수도 있다는 그쵸.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MMA처럼 이제 6개월 쉬고 6개월 네. 쉬고가 아니라 가지고 실제로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무패 행진을 달리는 효도로가 같은 주였나요? 예. 아니면 아, 맞아, 맞아요. 같은 날에 두 번 싸웠다가 예, 두 번째에서 졌죠. 아, 그런 발생해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게 저희가 이걸 놓쳤어요. 그럼 경기를 결국은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요. 룰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복싱처럼. 예, 아마 MMA로. 예, 아마 MMA로 해서 맞아요. 바뀌어야 돼, 무조건. 약간 절대 그 안 그러고는 예, 모든 경기를 다 3분 3라운드로 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호구 착용을 일단은 1번이고요. 음, 그리고 룰을 조금씩 변경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케이지에서 하는 것도 사실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음, 저는 일단은 뭐 이러나 저러나 지금 챔피언들이 다 조지아하고 음, 러시아, 뭐 다게스탄이라고 해도 네, 결국은 이 균형상 로스터 균형상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일 것 같고 네. 제가 봐도 2위가 좀 궁금하네요. 러시아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선수층으로 왜냐면 선수가 더 뛰어난 선수가 많은 고르게 분배된 쪽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브라질이죠. 음, 예. 그렇네요. 예, 모든 체급에 있는 브라질 선수들이 아마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뭐 생각합니다. 조지아도 좋긴 하겠지만 조지아는 결국 힘이 메랍이랑 없어. 예, 음. 토프리아 뭐 그나마 형프리아 정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마 올림픽이랑 겹치면은 MMA보다는 사실 레슬링 쪽에 인재가 더 많이 쏠려 있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음, 주짓수가 그 올림픽에 기재되지 않는 이상 만약 MMA 올림픽이라면은 브라질이 저는 잘하면은 미국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은 뭐 미국이 사실 압도적이긴 한데 예. 근데 그 나이 대 선수들은 다 대부분 뛰어난 인재들 NCAA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저는 의외의 복병은 호주. 호주도 뭐 예. 저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음. 아시아라고 하면 네, 동아시아, 네, 중국, 한국, 일본이잖아요. 네. 동북아시아 말씀하시는 거. 예, 네. 동북아시아 하면 결국은 중국이 1등 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일본이요. 어, 네,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일본도 숨은 고수들이 많으니까. 네, 왜냐면은 원 FC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라이젠, 뭐 음, 글로리, 뭐 이제 케이온도 다시 돌아왔죠. 예.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제가 이거 요즘 쇼츠 보는데 케이온 선수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옛날 영상인가? 그래서 너무 귀여우신 그 여성 선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 예, 모노키무란가요? 예, 그렇게 너무 귀여우신 선수인데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세요. 근데 스타일도 되게 재밌어요. 콩콩 스타일인데 태권도 스타일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 선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했는데 현역인 거예요. 음. M1 글로벌에 이제 케어를 인수해가지고 케어를 다시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 예. 그것도 좀 신기한데.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내주신 유리프로치카 북치는 영상인가? 네, 그것도 K1인가요? 아니요, 그건 라이젠. 아, 그래서 그런 이제 단체들이 좀 몰려 있는 일본이 그래도 예, 예, 그쵸. 타고난 선수는 그러니까 특출난 선수는 없어도 이제 음, 균등하게 보면은 왜냐 한 명씩 그게 인해 전술이 아니라 한 명씩 뽑아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중국보다는 저는 이제 일본에 한 표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많냐도 중요하지만 음, 결국 한 체급에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선수들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좀 강할 거라 봤어요.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좀 중국이 체급이 좀 더 다채로운 느낌이라서 음, 예, 얼마 전에 장민영도 음,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봤고 한국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새 국가가 누가 더 특출나다는 아니지만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굳이 따지면 저는 그런 느낌이었고 하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중국인 챔프는 있었어도 이제 아니네요. 일본인 챔프도 있었네 프라이드에. 그렇죠. 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아, 오케이. 그럼 저희가
지금 역대급으로 긴 오프닝을 했는데 네. 이번 주 오프닝이라고 보기도 힘드네. 예, 그쵸. 저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이럴 네. 줄 알았으면 따로 하나 뺄 걸 그랬는데 네. 이번 주 UFC 파이나잇 저는 그 베트남에서 잠깐 짬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사실 이 UFC 파이나잇을 프리뷰했던 이유가 폴 크레이그가 좀 기대된다 네. 였는데 기적의 주짓수. 예, 폴 크레이그가 상대편인 건강상의 이유라고 해야 되나? 호돌프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unknown reason,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이제 경기 전에 빠지면서 한 2시간 전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폴 크레이가 경기가 취소됐고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네.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수분 리게인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소됐고 폴 크레이가 경기는 아예 취소됐고 뭐 스파링하다 다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라스트 미닛인데. 그쵸. 근데 제 생각에 그냥 컨디션이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살은 음. 뺐는데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저희 집이 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부모, 그런 거 오픈해도 되나요? 그 부모님이 가끔씩 이제 금식을 하시면은 한 네. 3일 넘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밥도 되게 조심히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냐면 속이 아예 비어 있으니까. 맞아. 죽 같은 거 보통 드시더라고. 예. 근데 이 선수들도 아마도 이렇게 한번 쫙 빼내고 음. 무리하게 먹다가 배탈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예. 있어요. 특히 가장 유명한 이게 박준영 선수가 음. 삼겹살 굽는다더라고. 아, 그래요? 고기를 먹는다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배탈 나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수분 보충이 안 돼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사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준영 선수를 코리안 탑티에 받아주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예. 박준영 선수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박준영 선수 부모님이 이제 음식점을 하세요. 근데 그래서 박준영 선수님 어렸을 때 자기 전에 냉장고에 잔물쇠를 걸어놨대요. 못 먹게 너무 할. 먹어서. 근데 음. 박준영 선수가 처음에 코리안 탑팀 들어왔을 때 100kg가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빼고 와라 그분이 너 네. 빼고 와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해가지고 감량을 그렇게 심하게 했더라고요. 음. 네, 사- 굉장히 속이 그러니까 위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페레라도 저는 비슷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냅다 먹더라고요. 네, 물부터 먹고 물에 소금을 좀 타서 먹거든요. 예, 일반 맞아요. 선수들은 네, 빠꾸 없더라고 페레라도.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물론 음. 페레라가 롱런하고 있지만 네. 이래서 확실히 예전 선수들이 좀 선수 생명이 짧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제 스포츠 사이언스, 스포츠 과학이 좀 정보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가 좀 더 성장하면 박주영 선수도 저희가 게스트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섭외요? 예. 어거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분도 같이 한다 예. 하면 분명히 데리고 올걸요? 그 정도요? 네, 둘이 되게 친해요. 그럼 저희가 지분을 좀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 예. 어쨌든 아마 그런 이유로 좀 빠진 것 같고 결국 길버트 번즈랑 마이클 모랄레스 경기만 남았었는데 제가 이 경기를 봤어요. 네. 근데 뭐 이 경기도 사실 크게 리뷰할 게 없을 정도로 응. 너무 압도적으로 패배해 버려서 솔직히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도 분석할 얘기가 있거나 혹은 리뷰할 거리라고 하죠 흔히 얘기해서. 네. 근데 거의 그 정도도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졌죠. 한 줄 평씩 갈까요, 그러면? 한 줄 평 방식으로? 예, 전 한 주평은 아니고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번지 형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그만하자. 아, 오케이. 저 할까요? 예.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네. 이게 진짜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게 물론 이제 약간 장난식으로 한 것도 있지만 번지가 함자트 전부터 내려오는 게 눈에 보였죠. 네. 이제는 그때 솔직히 좀 피크 디펜스를 보여줬죠. 예, 네. 그 경기 잘했는데 사실 그 경기는 맞아요. 아, 근데 역시 이게 좀 번즈가 주짓대로긴 한데 레슬링 진짜 좋아요. 맞아요. 예. 레슬링 진짜 좋은데 거기까지. 그럼 그렇지. 나이도 많고 예. 예전 같지 않죠. 번지는 저희가 이제 오늘 에피 음. 다음 순서에 얘기할 게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네.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 이걸 하나 에피로 다뤘죠. 교통체증.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너무 떡밥만 많다. 이거 어떻게 풀어낼 거냐 했는데 네. 우리 벨랄 무하마드가 큰일 하나 했습니다. 그럼요. 이게 참 슬플 것 같아요. 그 영화 나비효과처럼 네. 나만 없으면 행복해지는 세상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벨랄 무하마드가 지면서 모든 게 다 풀려버리는 교통이 다 정리가 돼버렸죠. 오늘 때마침 이제 쇼츠 보고 있는데 탑5 벨라이 모먼트 나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탑5가 있었군요. 예, 탑5 벨랄 모먼트인데 이 모먼트가 이제 사람들 기억 못하는 모먼트. 그 웃긴 게 저 몰랐거든요. 벨랄이 리온 에드워즈 이겼을 때 네. 승자 부를 때 벨랄을 안 부르고 실수로 리온 에드워즈를 불렀더라고요. 아, 그리고 중간에 바꿨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심지어 더 슬픈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바이럴도 안 됐어요. 아, 사실 이게 엄청 바이럴 될 만하잖아요. 예, 바이럴마저 안 된 게 슬프고 그러게요. 한 2주 사이에 UFC의 새로운 매치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후두두두두두. 진짜로 벨랄이 그 혀를 막고 있었던 것 마냥 네. 벨랄이 딱 지자마자 모든 매치업들이 우수수수 나왔죠. 심지어 벨랄이랑 관계 없는 매치업들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음, 일단 UFC 317에서 저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토프리아의 다음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네. 찰스 올리베이라죠.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음, 이미 계약은 다 했었대요. 마카체프랑. 네. 근데 마카체프가 무슨 계약이었냐면 조건부 계약이죠. 이기면 음, 벨랄이 이기면 토프리아랑 한다. 음, 대신 벨랄이 져서 타이틀을 뺏기면 위로 올라가서 타이틀을 도전한다. 웰터급에 올라가서 타이틀을 도전한다는 조건이었는데 벨랄이 지면서 마카체프가 라이트급 챔피언을 놔두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석인 챔피언 벨트를 두고 올리베이라와 토프리아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좀 사실 맞나 싶기도 해요. 어떤 토프리아가 바로 의미에서 타이틀 샷을 받으니까. 저도 사실 그게 맞나 싶긴 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게 라이트급에서 하빕이 내려놓고 갔을 때 퍼거슨 뭐 게이지 뭐 이렇게 있는 선수들이 먹었던 것처럼 그때 올리베라가 챔프가 됐죠. 예. 그쵸. 챈들러랑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요. 예. 그리고 오프닝 맷이 나왔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예. 오프닝 오드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 그냥 오프닝 오드라 가지고 네. 근접해지면은 좀 바뀌겠죠. 예, 근데 정확하게 이제 나온 거는 아마 마이너스 350 아니면 390인가로 토포리아가 떠가지고 굉장히 오, 생각보다 압도적이네. 토포리아가 예, 탑독인데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밸류벳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이 벳이 사실 토포리아가 지금 굉장한 탑독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올리베라가 굉장한 밸류다 지금 걸어도 음, 되겠다라는 의견이죠. 역배라는 거죠. 역밴데 이제 밸류가 좋다는 거죠. 아, 어,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다. 얼마나 네, 가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상품을 살 때 이제 보통 그 워렌 버핏처럼 무슨 상품을 살 때 그 상품보다 낮은 가치가 나왔을 때 이건 밸류가 좋다라고 얘기하듯이 음, 예, 이 올리베라의 뱃이 굉장히 지금 밸류가 좋다고 나오면서 유튜브 이제 올리베라와 투프리아를 분석하는 영상들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격차가 네. 크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오히려 올리베라한테 이거는 둘 다한테 걸어도 나쁘지 않은 잃지 않을 만한 결과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제가 저번 주 내내 베트남에 있어서 음. 완전히 다 팔로우하지 못했지만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지금 저는 생각보다 토프리아 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토프리아 지금 물론 저도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음. 약간 자만한 느낌이에요. 저는 자만한 것보다 이제 토프리아가 이제 허버트랑 라이트급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토프리아의 스타일 또 봤을 때 저는 처음에 토프리아가 유리할 거라는 이유는 올리베라가 턱이 들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토프리아는 복싱을 하기 때문에 허버트 전처럼 킥을 맞으면은 좀 정신 못 차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복싱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이킥에 약해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 경기에서 니킥으로 한번 쓰러질 뻔했죠. 그럼요. 예. 예. 근데 또 올리베이라 잘하는 게 그거고. 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올리베이라 걱정하는 건 이해는 해요. 왜냐면 올리베이라가 꼭 한 경기마다 한 대씩 맞으니까. 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올리베이라도 더티복싱 잘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먼저 터트리냐가 저는 이 싸움의 예,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더 긴 쪽은 올리베라거든요. 그리고 올리베이라는 좀 약간 사기 중에 하나인 게 예. 맞으면 누울 수 있는 게 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근데 맞아서 누운 게 너무 많아요. 게이치전은 사실 그런 의미로 예. 예, 역전승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보이고, 뭐 많은 포이리에 게이지 뭐 그리고 챈들러전 세 경기 다 한 번씩 턱이 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게이치전은 심지어 두 번 누웠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예. 그래서 이게 빠따가 센 친구들을 만나면은 뭐 사실 세 명 다 한바따 하죠. 그렇죠. 라이트급에서 약간 턱이 많이 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 이거 하나 궁금한데 예. 게이치전 보면 찰스 올리베이라 게이치전 보면 게이치가 몇 대 때려서 네. 약간 그로기가 오면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진짜 바로 말 네. 그대로 누워버리잖아요. 네. 그때 게이치가 안 들어왔고 아무래도 음. 그라운드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찰스 올리베이라가 네. 토프리아도 그런 경우가 나오면 토프리아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토프리아요? 일어나라고
할 것 같으세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아요. 음, 빨리 끝내는 게 토프리아가 좋아요. 토프리아는 또 서브미션이 괜찮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처음 5경기인가 6경기를 다 서브미션으로 끝냈어요. 예, 그래서 토프리아가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죠. 라이언홀. 음, 을 파운딩으로 잡았는데 그 숏 파운딩에서 파워가 나오니까 예, 아마도 그것도 KO의 일종이니까. 아, 궁금해요. 아. 저는 근데 지금 토프리아가 이슬람 마카체프 막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토프리아 그 정도로 꽁승은 아니거든요. 저는 물론 토프리아가 더 유리할 거라 보긴 해요. 근데 네. 찰스 올리베이라가 그렇게 꽁승은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350까지 뜨는 거 보고 오프닝 오드. 근데 오프닝이니까 사실 또 오프닝은 원래 네임 밸류 따라서 예, 예, 맞아요. 오프닝 그 또 근접하면은 317 언제죠? 또? 한 2달 남았나? 예. 예. 얼마 전에 315였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근접하면은 또 바뀔 거예요. 예. 가야죠, 그때 가서. ESPN 오피셜은 아직 안 떴어요. 아, 궁금한데 이것 좀 저는 이 경기 솔직히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저희 컨텐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318은 뭐 맥살러웨이랑 더스틴 네. 포이리의 은퇴전이자 이제 홈에서 열리는 루이지애나에서 열리죠. 예, 네. 이 얘기는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아, 이 경기 하나 얘기하자면 마빈 베톨이랑 브랜든 앨런이 합니다. 오, 그래요? 예, 코메인으로. 오호. 둘 다 마빈 졌잖아요. 예, 그리고 어. 마빈 베톨이가 지금 동생인가 형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음. 저는 좀 더 오래 공백기를 가질 줄 알았는데 바로 경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배터리 전격기가 로만 돌리지였나요? 예, 저희가 그때 그렇죠? 리뷰했죠. 저희가 둘 음. 다 이길 거라 했는데. 근데 그 음. 경기 재밌었어요, 나름. 저는 배터리가 그래도 근소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그 음. 경기는. 음. 그리고 이제 UFC 319도 열립니다. 네. 319는 저희가 드디어 원하고 원하던 아, 그 전에 319 바로 전주에 로버트 휘테커랑 레이니어 더 리더가 아, 경기를 맞다. 합니다. 예. 예, 보니칼의 길을 대신 받았네요. 그쵸. 원래 보니칼이 원하는 길이었죠. 예. RDR 잡고 예. 이제 좀 휘테커 잡으면 예, 이제 상위 랭커 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RDR이 예. 보니커를 잡으면서 심지어 압살하면서 그 하입을 다 빨아들였죠. 그럼요. 만약에 이번에 휘테커까지 이기면 RDR도 와 생각지 못한 복병으로 그쵸. 근데 휘테커가 또 재밌는 게 또 이겼다 졌다 해요. 맞아요. 그리고 휘테커도 이제 많이 하향세죠. 이제 예전 같지 않죠. 예. 근데 약간 컵스 한슨 보듯이 이겼다 졌다 계속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올만 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예, 휘테커는. 좀 신체 조건에 음. 의존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예, 예. IQ가 좋다는 것보다는 그냥 스타일 자체가 워낙 무난하다고 해야 되나? 예. 예. 특히 그 원투 하이킥이 굉장히 이제 간단한 콤비네이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줘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잘하고 음. 육각형으로. 맞아요. 레슬링. 그래서 휘테커랑 함자시랑 할 때 이제 아마도 많은 사람들 휘테커를 점쳤던 이유가 그 레슬링이 좋아하니까. 예, 예. 워낙 좋아가지고. 두고 봐야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UFC 319가 열립니다. 음. 드디어 이 선수가 길고 길고 길었던 이 선수가 네. 챔피언 샷을 받는군요. 컴샷. 지마일. 예. 왔네요. 컴샷 치마이프가 경기를 합니다. DDP와 경기하죠. 예. 이 경기도 좀 말이 많았어요. 뭐 갑자기 DDP가 부상당했다는 루머가 나오고 네. 갑자기 카이오 보알류 끼어들고 뭐 하다가 결국은 이 두 경기가 319 8월 17일이더라고요. 음. 8월달 한창 더울 텐데 저는 이거 가끔씩 무서운 게 아직 많이 남았네 하는데 이게 이 경기가 열리면 아 진짜 시간 빠르다. 나 그동안 뭐 했지? 약간 이런 현타가 많이 와요. 이 8월도 지금은 멀었다 느낄 텐데 어느 순간 저희가 리뷰하고 있을 거예요. 프리뷰하고 있고. 그쵸. 예. 이 경기도 결국 열리는데 아 어떻게 보세요? 그냥 DDP의 함자. 예. 느낌상으로는 지금 DDP. 오프닝 뱃으로 하면 전 DDP. DDP. 예. 아 저도 애매한데 저도 DDP. 근데 음. 함자트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백업 파이터가 이바노프인데 저는 이바노프 빡세게 준비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함자트 또 언제 나갈지 몰라서 음. 이 경기도 상당히 이제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DDP가 만약 함자트마저 잡으면 근데 함자트가 네. 엄청난 기대주로 입성했는데 네. 생각보다 챔피언 샷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부상도 하고 뭐 예, 뭐 중간에 안함도 하지도 하고. 않고 뭐 중간에 코로나 때 은퇴하고 예.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사기치고 그럼요. 예. 이 선수도 국적이 3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아요. 예. 지금 현재 유해인이죠? 뭐 어디 뭐 이상한 나라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상한 독재자. 어. 예, 밑에서 같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선수들이 계속 월장을 하면서 확실히 이게 많이 뒤집히고 있어요. 네. 마카체프도 결국 월장을 선택했고, 음. 토프리아도 월장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패더급 맥살러웨이도 월장을 선택했고, 네. 의외로 모든 선수들이 다 월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감량고가 심해서 그런지. 요즘에 더 뭐 예전에는 안 그랬다 하면은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근데 점점점 이제 월장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 챔프를 먹으려 하는 예. 챔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가는 사례보단 네. 내려가는 사례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음. 아무래도 내려가면 이제 평체나 힘에서 이득을 얻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곤 했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내려가는 선수보다 올라가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근데 체급 하향을 하고 좀 롱런을 못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UFC가 감량 폭이 점점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얘기했지만 알렉스 페레라 평체 107kg 이런데 네. 미들급 떴던 거 보면 네. 말도 안 되죠. 예 진짜 할 짓이 못 되고 음. 얼마 전에 조지 알도도 벤터급 내려가는데 결국 감량 실패로 그만두고 하는 거 보면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코너 맥그리거죠. 계속 패더급에서 올라가서 네. 결국 웰터급까지. 근데 저는 지금도 사실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 평체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너 맥그리거랑 존 존스가 뛸 때 그 피지컬적으로 길쭉길쭉한 선수들이 이제 조금 저 트렌드에 들어왔다라고 느낀 시점이었거든요. 그때가. 그쵸. 예, 근데 그때부터 조금 이제 다들 상향 평준화돼서 웬만큼 길고 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다고 못 느끼거든요. 맞아요. 예, 저희가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게 예, 존 존스, 코너 맥그리거가 그 당시에는 되게 빅뉴닛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존 존스 저희가 라에서 봐도 그렇게 빅유닛은 아니잖아요. 네, 다 커졌어. 예, 예, 진짜로요. 예, 왜냐면 존 존스가 그때 진짜 비인간적으로 크다는 건 제가 느꼈거든요. 길고 특히. 네, 근데 이제는 도미닉 레이지도 있었고 네, 구스타포슨, 예, 예, 이런 선수도 있는 거 보면 예, 이제 확실히 이게 빅유닛이 많아졌고 상향 평준화됐고 일단 저는 맥그리거 뛰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야이르 로드리게즈 뛰는 거 보면 음, 예, 사실 야이르 로드리게즈도 되게 빅유닛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감량 트렌드에서 이제 월장 트렌드로 넘어왔다라고 예,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량고도 있지만 서도 이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미 감량고를 갖고 있었던 선수들이 예, 점점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월장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순서로 이제 월장의 성공 사례, 네. 실패 사례, 뭐 성공 실패 따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씩 얘기해보면서 네. 그냥 사례, 월장 사례 아니면 이제 하향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는 거 하죠. 네. 첫 번째 당장 생각나는 건 저희가 만약에 이런 걸로 빙고를 한다면 네. 맨 가운데 넣을 선수 더스틴 포일이 가장 음. 대표적으로 나올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월장이나 하향, 체급 변화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사람은 호일이. 워낙에도 그 선이 굵어가지고 예, 왜냐면 패더급 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잘해 왔었고 이제 다 이루고 넘어간 건 아니지만 예,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넘어가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죠. 왜냐면 음. 이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할 거지만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전 체급에서 별 볼 일 없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더스틴 포일에는 그거랑 다르게 랭킹 6위까지 올라갔음에도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올라가서 더 잘 된 케이스라 맞아요. 이건 좀 신기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아예 다 이루고 예, 더블 챔프의 꿈을 꾸면서 올라가거나. 예, DC 같이. 예. 저는 다음 원래 그 빙고 얘기하셨을 때 DC를 생각했습니다. 그쵸. 예. DC가 원래 사실 뭐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랑 같은 체급에서 됐더라고요. 레슬링 할 진짜요? 때 183파운드. 그럼 몇 킬로죠? 183파운드 하면은 아마 80kg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와, 예. 그리고 스트라이크포스에서는 이제 미들급. 예. 음.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앤더슨 실바랑도 라에서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앤더슨 실바 그리고 댄 앤더슨과도 경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너무나도 레슬링 시절에 감량고가 많아가지고 08년도 올림픽이었나? 베이징 올림픽 때? 아 맞아요. 그때 그때 신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키드니 문제가 생겨서 와, 이제 더 이상 감량을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점점점 뭐 미들에서 라헬을 가더니 UFC에서는 이제 라에서 잘 뛰다가 이제 라에서 또 헤비급을 갔죠. 지금 이제 슈퍼 헤비죠.
성공 사례라고 보기는 힘든 게 둘 다 성공한 거라서 맞아요. 예. 음. 뭐 포일의 얘기 또 잠깐 마무리하자면 포일이는 완전 성공이죠. 네. 도박이었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랭킹 이미 6이 있었으니까. 예, 랭킹 6이면 사실 되게 아까운 체급인데 음. 보니까 패더급에서 11전 8승 3패. 음. 3패가 이제 저희 찬성정, 그렇죠. 케이크 케이지. 선슨, 예. 이제 코너 맥그리거였는데 오히려 라이트 올라가서 20전 15승 5패. 음. 예, 되게 좋은 커리어를 마치고 이제 커리어를 맞추려고 하죠. 네. 커리어를 보내고. 전 이거 성공이었다 보고 DC는 말 그대로 이미 성공한 상태로 올라가서도 더 예, 성공을 더 해버렸어요. 올라간 거니까 이건 체급 변화라기보단 음. 잘했다. 네. 예, 잘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놀라운 얘기고 뭐 그거랑 비슷한 결론은 알렉스 페레라가 있죠. 네. 예, 알렉스 페레라도 뭐 미들급을 점령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들급에서 챔피언까지 하면서 좋은 커리어 보내고 네. 라해 가서 이게 오히려 DC랑 알렉스 페레라가 전체급에 대한 향기가 지워질 만큼 음. 올라갈 잘해요. 때급에서 잘했어요. 예. 그 아마 DC도 헤비급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예, 저도 페레라도 미드급으로 다시 내려가진 않고 예. 라에서 분명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DC 네. 라해에서 헤비급 올라갔을 때 네. 처음에는 DC가 라이트 헤비급에 대한 향기가 너무 강해서 네. 결국은 라해 DC가 더 기억에 남겠지 했는데 지금은 사실 말 안 하면 DC가 라해였던 것도 몰랐을 정도로 네. 예, 약간 페레라도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헤비급을 점령했을 때 이미 그 투타임 두 체급을 투타임이 아니죠. 예, 두 체급 더블 챔프기 때문에 임팩트도 더 강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좀 라의 괴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돈 맞아요. 존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헤비급에서 더 재밌게 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라해에서도 좀 되게 힘들어했어요, 감량구. 그거 뭐, 유명하잖아요, 수건 치팅하는 거. 예. 그게 진짜 신체적인 결함이라 가지고 예, 그 의지력이다 뭐 그런 얘기는 하기가 싫어요. 예, 예, 진짜 이거는 신체적 결함이라서 아마도 본인도 그래서 생각한 그림이 더블 챔프 하려면 미들급 라해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게 더 쉬우니까 어, 입장에선. 아, 근데 저는 DC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네, 은퇴하고 이미지가 좋아진 선수 중 하나죠. 이 선수도 선수일 때는 되게 카키했어요. 정말 맞아요. 예,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았고 헤이터도 되게 많았고. 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당연히 살 많이 빼서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모든 선수들이 다 자기만의 체급이 있기 때문에 네,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코로나 때 제가 이제 구기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네, 제가 농구할 때 보통 슈팅 가드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 이제 그런 걸 못 하니까 제가 웨이트를 좀 많이 해서 벌크업을 한 8kg 정도 했거든요. 네, 벌크를. 네. 그리고 슈팅 가드 뛰려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저는 음, 오히려 뭐 제가 동호회 농구지만 내가 좀 이 정도 있는데 힘까지 키우면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저 그때 디스코를 보냈어요. 음, 오히려 무거워진 상태로 뛰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슈팅 가드의 움직임이 안 나와서 네, 저는 이제 그때 느꼈죠. 모든 선수들이 다 살을 뺀다고 해서 빨라지는 건 아니구나. 다 네, 자기의 적정 근육량과 적정 체격이 있구나. 음, 라고 느껴서 예, 뭐 그래서 실패 사례도 있죠. 저희가 좀 이제 한 명 한 명씩 얘기하겠지만 네. 또 생각나는 선수 있으세요? 저는 가장 이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이 성공의 기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체금 석권하는 DC가 표면적으로는 가장 힘든 길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두체급 석권을 했음에도 이제 롱런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거 고트랑 싸웠고요. BJ 펜. 그쵸, BJ 예, 팬. 라이트급에서 챔프 먹고 이제 웰터에서 이제 맥 휴즈 잡고 챔프를 먹었는데 GSP를 만났죠. 예, GSP를 만났죠. BJ 팬도 저는 되게 과소평가되는 고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BJ 펜이 참 재밌는 게 패더급에서도 싸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패더급에서 프랭키 에드가랑 싸웠고 그리고 웰터급까지 가서 GSP랑 싸웠고 나중에 가서 이제 미들급에서도 한번 싸웠습니다. 프랭키 에드가 얘기 나왔으니까 프랭키 에드가도 약간 실패 사례죠. 실패 사례라고 하면은 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정찬성 선수랑 부산에서 붙었던 것만 기억해서 네, 이 선수가 패더급이구나 하는데 이 선수 라이트급 챔피언이었습니다. 맞아요. 라이트 패더 벤텀으로 내려갔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 네, 심지어 라이터급에서 3차 방어까지 한 UFC 챔피언이었고 네, 말 그대로 이제 패배 후 벤 핸더슨한테 뺏겼죠. 벤 핸더슨한테. 네. 그리고 또 벤 핸더슨도 그 케이스인데. 또 도전하고 했는데 또 져가지고 이제 네, 패더급 내려와서 8승 3패. 근데 3패가 이제 맥살로웨랑 찬성정한테 맞아요. 2연패하고 이제 1승 후 3연패로 벤텀급까지 내려가서 벤텀급에서도 이제 좀 이제 큰 성과 없이 약간 실패 사례죠. 내렸는데. 네.
비슷한 사례라고 하면 얼마 전에 조지알도도 약간 비슷한 사례이면 비슷한 사례죠. 전 조잘든 그래도 조금 선방했으니까. 예, 전 이거 약간 리스펙. 예, 리스펙. 오케이. 그리고 한정적 실패. 음. 예. 저는 이제 그리고 자기의 체급을 맞게 찾아가는 선수가 포일이었다면은 아마 기억하실 선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몸적으로는 크기로 보면은 아 이거 좀 작은데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통통족 헨리 세어도. 아, 그렇죠. 헨리 세어도와 켈빈 가스트럼이 아마 그 케이스지 않을까. 맞아요. 켈빈 가스트럼이 진짜 곰이거든요. 예, TF 우승자 출신. 그렇죠. 마음에 듭니다. 아주 훌륭해요. 예, 예. 맞아요. 세우도는 뭐 볼록배 나와가지고 그 오버핸드 날리는 게 아주 귀엽습니다. 가스텔럼도 히스패닉이죠. 맞습니다. 아마 멕시코인 걸로 알고 있어요. 타키토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에서. 가스텔럼이 진짜 웃긴 게 네. 웰터급으로 데뷔했잖아요. TUF를. 네. 개차량 3번 실패했어요. 네. 심지어 마지막 경기는 세로니와의 경기였는데 네. 거기는 3kg 오버하고 네. 그냥 아예 개차량을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TF 싹수가 보였어요. 너무 먹어요. 예. 마음에 들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세로니가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개차량도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경기가 취소됐고 데이나 화이트가 극단적으로 네. 가스텔럼 웰터급에서 볼 일 절대 없을 거다. 네. 해서 강제로 미들급을 올려보낸 케이스죠. 세우도도 사실 플라이급에서 자꾸 미스해가지고 데이나가 벤텀으로 보냈어요. 네, 세우도도 사실 그 케이스예요. 예. 사실 데이나한테 사랑 많이 못 받는 이유도 아마 첫 도장을 잘못 찍은 거 아닐까. 맞아요. 예, 싶네요. 예. 가스텔럼 얘기 좀만 이어서 하자면 네. 데이나가 그렇게 강제로 미들급 올려보내고 네. 이게 데이나의 안목이었을까요? 생각보다 미들급에서 짧은 전성기를 보냈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데사냐랑 챔피언전까지 하고 네. 그때 진짜 전성기 아데사냐를 가장 잘 괴롭혀준 선수였죠. 네. 원래 저는 근데 이게 사실 데이나의 안목이라기 보기보다는 케빈 가스는 실력이 좋아요. 맞아요. 예, 실력이 좋은데 너무 감량하니까 이 실력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레슬러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레슬링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데이나에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난 두 분은 프랭키 에드가는 뭐 다른 케이스고 저는 헨리 세오도랑 이제 케빈 가스턴. 하나 덧붙이자면 네. 그런 케이스 중 한 명 RIP 럼블 존슨. 아, 럼블 존슨도 이제 많이 못 맞춰서 데이나한테 많이 혼났던 선수 중 하나죠. 네. 웰터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나요? 네. 럼블 존슨도 이제 웰터급에서 시작했는데 이 선수 평체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진짜로 평체가 엄청 많이 나간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웃겼던 일화 중에 하나가 데이나 화이트가 럼블 존슨을 보고 네. 너 진짜 웰터급 맞아? 너 이거 웰터급인 거 알고 참여한 거 맞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너 잘못한 거 아니지? 이럴 정도로 진짜 컸대요. 음. 근데 아예 못 맞춰서 심지어 한 번은 방출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라 네. 웰터는 상습적으로 못 맞췄고 심지어 미들급에서도 못 맞춰갖고 탈출당해서 너무 커. 네. 예 복귀를 아예 라해로 했어요. 근데 라해에서 오히려 좀 잘 나갔죠. 챔프샷을 2번이나 받았으니까. 라에서 오히려 파워가 드러났어요. 예 네. 이거 보면 진짜 마냥 살 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럼블은 사실 워낙에 파워샷이라서 이게 라해로 가도 조금 위기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맞아요. 예. 와 근데 진짜 이거 보시면 음. 그 자료 화면 찾아보시면 그 밈 있잖아요. 네. 개체량 때랑 평소 때랑 네. 진짜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차이 심해. 예, 맞아. 너무 심해요. 너무. 음. 그리고 전 또 하나 얘기하자면 마이티 마우스. 네. 이 선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벤텀급으로 시작해서 2승 1패예요. 네. 근데 원래 WEC 선수였죠. 네. 그리고 이제 WEC가 UFC로 합병되면서 조지알도 정찬성 이런 선수들과 함께 같이 들어온 케이스인데 도미닉 크루저랑도 한 번 했었죠. 예. 그 경기를 지고 네. 챔피언샷을 못 받았어요. 네, 역시. 근데 이제 그 시기에 UFC에 플라이급이 신설됐어요. 원래 그 전까지 플라이급이 없다가 맞아. 그러면서 이제 마이티 마우스가 자기 체급 찾아가서 네. 뭐 저희가 아는 레전드 선수가 된 거죠. 플라이급에서 예 15전 13승 1무 1패 마지막 경기가 이제 세우도와의 경기에서 지고 네. 그거 아시죠? 베 아스크렌이랑 트레이드 방출된 거. 네네네. 원FC로 원FC 가서 원FC에서도 졌었죠. 예. 예, 참 이게 근데 이게 좀 디펜스 하기 아쉬운 게 마이티 마우스 말로는 원FC 사카키 허용이 되잖아요. 예. 니킥을 맞고 졌거든요. 아, 전 몰랐어요. 근데 니킥 맞고 자기는 룰이 몰랐다. 3포인트 니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체에 세 개가 다 있으면 니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3포인트 니킥인데 그걸 당한 거거든요. 보통 그게
발이랑 손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아니면은 발이 하나 떠 있든 상관없이 신체가 세 개 다 있으면 뭐 엘보도 되고 뭐 예. 이러고 있어도 되고 터틀 포지션은 그렇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되거든요 원FC. 예. 바꿔줬어요. 다시 이기긴 했는데 그러고 이제 원FC에서 잘 나갔었죠. 예. 마이티 마우스도 진짜 냉대 봤던 고트 중 한 명이죠. 네. 사실 플라이급 11차 방어는 음.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방어전 횟수 중에 제일 많지 않나 싶어요. 아마 1, 2위로 연속으로는 최고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셰프첸코가 따라가고 있다가 꺾였던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한 번 져가지고. 8차 방어까지 하다가 예, 그래서 저는 셰프첸코가 꺾겠다 싶었는데 연속은 좀 힘들어요. 예, 맞아요. 아마도 존 존스가 제가 알기로는 최다 방어는 존 존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존 존스 사실 논 외인 게 그러니까 최다 모스트 타이틀 윈으로만 좀 예. 봐야 되는데 타이틀을 워낙 중간에 자기가 많이 내려놨죠. 그러니까 예. 존 존스의 적은 존 존스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연속으로 컨세큐티브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애매해요, 애매해요. 예, 연승이 굉장히 중요한 고트의 그건데. 예. 또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음, 아마도 지금 저희가 럼블 존스를 얘기해가지고 럼블 존스를 반대로 하면은 누가 있죠? 캐논이요. 아, 그쵸. 예, 뭐 근데 이거는 감량 뭐 마이티 마우스도 마찬가지인데 감량 사례라 가지고 뭐 캐논이어 그쵸. 같은 경우는 잘 찾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쵸. 예. 그래도 제일 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헤비, 라이트 헤비 그리고 미들 미쳤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예. UFC의 유일한 두 명이죠. 예. 세 체급에서 모두 KO를 기록한. 그러니까. 그럼 얘기한 김에 뭐 이 선수는 감량 사례는 아닌데 예. 코너 맥그리거도 굳이 얘기하면 예. 그렇죠. 근데 세체에서 녹까지 있었으니까. 이 선수는 근데 이제 그 전 선수들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생존 전략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선수는 그냥 자기 재미를 위해서 올라간 넥타에서. 거니까 예. 뭐 특이 케이스? 근데 비슷한 특이 케이스도 사실 많죠. 뭐 타이틀샷 때문에 올라간 선수는 다들 기억하시는 볼카nov스키, 뭐 아데사냐 뭐 예. 이렇게 두 명 있고. 저희 이거는 뺐습니다. 예, 예, 감량 사례는 아니고 그건 이제 월장 그쵸. 예. 이벤트성 월장이기 때문에 예.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제 노는 라이트급에서 이제 웰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도 사실 제외를 시켰는데 그래서 아마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의문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세로니 아, 그쵸. 그 에슨 발보자 아니면은 뭐 페티스도 있겠고 네이트 형제. 그렇죠. 디아즈 형제죠. 예. 아, 예, 미안합니다. 디아즈 형제. 네. 그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둘 다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가 그 선수들은 그냥 뛰고 싶어서 체급을 바꾼 케이스라 그런 아, 걸 제외하고 저희는 진짜 절치부심해서 올라간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닉 디아즈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포스에서는 미드를 굉장히 잘 유지하는데 UFC 오고 조금 미운 털이 바뀌었나? 지 맘대로 아주. 예. 저는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하자면 예.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한 5년 전쯤 예. 제가 만약에 복싱 한창 할 때거든요. 네. 제일 많이 봤던 MMA 선수 저 닉 디아즈였어요. 예. 스트라이크 만약에 포스에서 아니면 UFC에서요? 둘 다요. 아, 하이라이트로. 스트라이크 포스 디아즈 폼은 진짜 미쳤죠. 그때 타격 진짜 잘해요. 예, 그리고 카디오가 워낙 진짜 좋아요. 맞아요. 예, 까다롭고. 근데 뭐 말 나와서 더 얘기하자면 이벤트성으로 한 명 올라왔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40대의 힘을 보여준 선수가 있어요. 라이트 헤비급에서 챔피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나이든 아저씨가 챔피언을 다시 석권한다 하면은 그 라이트 헤비급에서 누구였죠? 글로버 테세이라 예. 정도 생각하겠는데 헤비 최연장 챔피언 등극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근데 헤비급에서도 랜디 커투어가 나중에 월장 해가지고 헤비급에서 가브리엘 곤자가인가? 예, 아마 경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팀 시엘비아랑 그 타이틀전을 치렀던 걸 기억하는데, 팀 시엘비아랑 해서 헤비급 챔프를 먹었어요. 예, 대단해요. 이거는, UFC 초창기 시절. 예, 진짜 옛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성은 사실 좀 간간히 많이 보였죠. GSP도 약간 그 중 하나죠. 아, 그렇네요. 예, 맞네. 비스핑이 원해서 예, 또 이벤트성으로 올라갔던 선수들 누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당장 생각하면 GSP인데 음. 어쨌든 GSP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마이클 비스핑 아, 그러네. 뭐? 마이클 비스핑도 있네요. 한 명의 이제 감량 성공 사례죠. 예. 원래 비스핑이 라이트 헤비급에서 오전이나 떴어요. 아, 그래요? 꽤 많이 떴네요. 예, 4승 1패요 심지어. 음. 그리고 4연승을 하다가 음. 마지막 1패가 르샤드 에반스였는데 음. 슈가 음. 지고 한 경기 졌는데 그냥 미들급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음. 예, 자기는 좀 이게 안 된다 느꼈나 봐요. 그 미드급에서도 사실 그렇게 막 뺀 선수는 아니에요. 비스핀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선수라고 알고 있어서. 맞아요. 예. 입이 걸쭉한데 되게 자기 관리 잘했고 예, 맞아요. 눈알 관리를 좀 못했죠. 근데 그건 네, 사실 저는 이건 농담인데 예. 자기 실수라기보다 이건 사실 상대방 실수죠. 그 상대방도 이제 월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비토 벨포트. 아, 맞아요. 제가 사실 UFC 처음 보기 시작할 때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비토 벨포트였어요. 벨포도 유명하죠. 예, 근데 갑자기 그 누나 찾는다고 동생이었나요? 누나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 그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납치 사건? 그 얘기요? 예. 그 특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짧게 얘기하면 예. 저거 UFC 3인가 4에 비토 벨포트가 두각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시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21살인가 23살에 데뷔를 했는데 그가 머신건 펀치라고 그때 당시에는 불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초살 KO를 갑자기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아니죠. 브라질 갱단에 누나가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레이시 형제랑 같이 브라질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잡기 시작했어요. 아, 그 깽단을 횡단을 찾기 시작하고 나중에 경기 잡혔을 때는 그 누나를 찾는 그런 셔츠를 입고 나왔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두근두근 다들 이제 클리프행어 다른 데 가서 보시면 안 돼요, 결말. 알겠죠? 예. 그 당시에는 진짜 가능했던 일이죠. UFC 초창기. 그렇죠. 브라질 방방곡곡. 예. 뒤졌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하나에 묶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저희가 보통 지금은 조금은 이게 몇 번 뛰었지만 음. 이제 체급을 옮긴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전 다른 체급이었어? 라고 했던 선수들. 음. 뭐 스트링랜드 유명하죠. 아, 예. 맞네요. 뭐 두각은 못 이뤄냈지만 그냥 한 몇 경기 뛰다가 바꾼 케이스. 그리고 마스비달도. 아, 번즈도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예. 뛰었나? 하는 선수들이 예. 있네요. 근데 번지는 라이트급에서 꽤 잘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라이트급 기억이 맞아. 마스비달도 라이트급에서 시작했는데.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둘이 묶은 거는 예. 둘 다 이제 라이트급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체급에서는 잘 못했군요. 잘 못해. 아예 그냥 음. 얼랭커였고 음. 그래서 그냥 올라온 건데 이제 캐릭터성으로 터진 거죠. 아 물론 이제 실력도 좋았지만. 휘테커도 그러고 보니까 웰터에서 네, 맞아요. 웰터에서 5전 3승 2패. 예. 꽤 괜찮았죠. 예. 일단 5경기 뛰었으니까. 휘테커 치고는 조금 아쉽네요. 예. 어. 그래서 이제 미들급으로 올라와서 어. 이제 15승 4패인데 뭐 4패가 사실 쟁쟁하니까 뭐 아데사냐 합작도 있고. 전성기 아데사냐 2번, 어. 함잣 그리고 DDP. DDP. 다 챔프네. 예, 다 챔프죠. 함자 빼고. 그리고 제가 이건 들은 건데 이 휘테커가 올라오고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네. 오히려 그때부터 월장이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들은 겁니다, 그냥. 예.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약간 드라마틱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월장 케이스가. 그 전까지는 제가 얘기한 대로 좀 감량을 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라이트급은 많죠. 특히 패더급에서 라이트급으로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 아, 맞네요. 예. 패더급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예. 패배도 감량도 많았고. 많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패더급에서 특히 그 문제가 많았죠. 멘탈 문제. 네. 쉽게 포기하는 듯한 모습들. 지금은 이제 그 매력으로 비춰지는데. 예. 맞아. 근데 그때는 진짜 저는 이 선수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네. 전 맥스 할로웨이를 좋아해서 이 선수 경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좀 보는데 짜증나긴 해요. 갑자기 그냥 쓰러져 버리고 이런 게 그리고 그런 임팩트가 커서 이 선수가 라이트급에서 지금 수트 입고 이런 것도 되게 멋쟁이로 비춰지지만 네. 이 이미지를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쉽게 포기하는 이미지가 컸죠. 그 이미지 탈피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예. 제가 또 찾아본 거는 패더급에서 마지막 경기가 리카르도 라마스인데 개체에서 4kg 오버했대요. 오. 근데 캐치웨이트로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졌죠. 근데 2라운드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욕 엄청 먹고 라이트급으로 반강제적으로 올라간 거죠. 거기서 오히려 라이트급에서 이제 핏대를 예. 바르네요. 자기 말로는 아들인가 딸 태어나고 나서부터 멘탈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도 패더급에서 오전 2승 1무 2패 패더급 올라와서 생각보다 7승 5패밖에 안 돼요. 근데 뭐 일단은 지금은 거의 탑랭커로 등극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타이틀샷까지 받았으니. 예. 예.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그때 당시의 이슈들로 인해서 턱이 조금 지금 많이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패더급에서 라이트급으로 올라온 사례가 뭐 데누커. 그러네요. 예. 비포 타투, 애프터 타투로도 나누지만 맞아. 데누커도 이제 패더급에서 포일이의 따라쟁이. 6전 3승 4패. 나쁘지 않았어요. 3승 4패면. 근데 이제 그저 그런 선수로 남을 뻔했는데 네. 라이트 올라와가지고 지금 11승 5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좀 체급 변화 후 성공했다기보단 약간 뒤늦게 포텐이 터진 느낌이죠. 네. 예.
이 선수가 또 이슬람한테 졌거든요.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또 감량을 하거나 올라오는 선수들도 조금씩 있었죠.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얘기 될까요? 패더급에서 라이트급 사례 네? 한 번에 붙고 싶어서 예. 모이카노. 모이카노? 예, 어. 모이카노도 이제 맞아. 모이카노도 적어놨었는데. 패더급에서 8승 3패. 뭐 음. 유명하죠. 정창성 선수한테 고개 돌아가는 KO 당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조지 아, 알도 그게 모이카노였나요? 예, 아, 그러네. 어. 제대로 들어갔죠. 음. 라이트급 올라와서 이번에 이슬람 마카치프랑 갑자기 하기 전까지는 4연승 했습니다. 이 선수도 약간 체급 변화보다는 포텐이 뒤늦게 터진 음. 스타일이고 예, 말씀하세요. 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감량을 하거나 이제 월장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잘 안 풀렸죠. 예, 그 조니 핸드릭스가 그 케이스였고, 음, 예, 웰터에서 이제 끝나고 이제 미들로 올라갔는데 사실 좀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끝났고, 벤 헌더슨도 이제 라이트에서 웰터로 올라갔는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예, 좀 저평가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벤 헌더슨은 어, 아까 얘기했던 저희 패티스도 비슷한 감량 케이스죠. 쇼타임 패티스 저 좋아합니다. 예, 화려해요. 예, 예. 쇼타임 패티스. 사람들은 그걸로 많이 알고 있죠. 토니 퍼거슨이랑. 아, 그 피. 예, 저는 패티스 그 매트릭스 킥으로 잘 알고 있어요. 아, 월킥. 베난더슨. 예, 월킥 하는 걸로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맞아요. 벤 핸더슨이랑 패티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한 라이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PF, 건가요? GFL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GFL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GFL이 뭐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경기 안 열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토니 퍼거슨 보고 싶었는데. 은퇴식을 볼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못 보겠네요. 예, 누구랑 한다? 그 로건 폴이랑 한 걔랑 한다 하지 않았어? 인플루언스 친구? 주짓수 예, 잘하는 친구? 예, 맞아요. 예,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자면 저는 생각나는 건 뭐 이 선수를 마지막으로 남길 생각 없었는데 뭐 네. 어쩌다 보니까 마이클 존슨. 아, 마지막에 잘 어울리는 선수네. 예, 예. 라이트급에서 경기를 뛰다가 네. 저는 이거를 스파링 고시죠?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죽음의 5연전. 예. 비닐 다리우시, 네이트 디아즈, 호이리에, 하빕, 게이치 네. 이렇게 5경기를 연속으로 했어요. 네. 호이리에 한 경기 이겼죠. 네. 1승 4패로 경기를 이제 결과를 내고 심지어 마지막에 하빕 게이치는 2연패 당하고 패더급으로 이제 하향을 결정했는데 네. 거기서도 2승 2패밖에 못하고 뭐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활동 중이에요 나름. 아, 아직 예, 깜짝 또 놀랐어요. 하느냐? 예, 어. 사실 라이트급으로 올라와서 활동 중인데 어쨌든 다시 올라왔다는 뜻은 패더급에서 크게 2승 2패이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그 2승도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는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어. 예, 어떻게 보면 실패 사례인 거죠. 네. 그렇죠. 아, 마이클 존스 같은 경우는 참 하빕이랑 스파링 진짜 잘 싸우는데. 예. 그 진짜 마이클 존슨이 곧이에요, 곧. 스파링 맞아. 곧. 예. 스파링에서는 그런데 진짜 스파링에서 하는 실력이 50%만 나와도 챔프 먹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마이클 존슨 얘기하면은 진짜로. 근데 그런 선수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반대인 선수도 많고 실제 링에 들어가면 신들린 선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스파링 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진짜 링에 들어가면 바보 되는 선수.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선수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반대라고 얘기하니까 예, 스파링 고트. 심지어 지금 이 주제랑도 맞아요. 스파링 고트, 예. 마이클 존슨의 정반대. 케빈 리. 아, 케빈 리도 월장했죠? 예, 예, 웰터로 갔죠? 예. 케빈 리는. 케빈 리는 얼마 전에 스파링에서 KO 당하는 장면 유출됐죠. 아, 케빈 리도 아직도 하고 있나요? 예.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방출된 것 같은데 음, 케빈 리도 나름 한창 잘 싸웠죠. 잘 싸우는데. 굉장한 유망주였죠. 예, 유망주였죠, 이 선수도. 토니 근데 퍼거슨과의 잠정 챔프로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한 번 더 치고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보니컬 느낌의 하이브였죠, 그 당시에. 그 실제로 토니 퍼거슨 넘어뜨렸어요. 근데 예. 이제 가드 안으로 들어간 게 문제지. 토니 퍼거슨 그때 워낙 도깨비라서. 맞아요. 가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엘보를 그렇게 때릴 줄 누가 알았나. 예, 아, 퍼거슨 형님 돌아오십시오. 예, 진짜 내일 살 거 없는 것처럼 얘한테 지면 나 오늘 죽는다. 이 느낌으로다가 엘보를 갈기고 있으니까. 요즘은 진짜 그런 공격하는 선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DWC에서 가끔 나와요. 아, 그래요? 어떻게든 눈에 들려고. 음, 어떻게든 DLC 가려고 DWC에서 의외로 케어도 많이 나와요. 음, 예. 근데 그래서 뭐 사실 DWCS 1기 멤버까지는 아닌데 뭐 오말리 보면은 하이라이트 중에서도 약간 좀 UFC로 넘어와서도 약간 허세 아닌 허세를 부리는 게 많죠. 그쵸. 예. 그런 케어를 좀 만들려고 벤터급에서 말이지. 또 웃기죠? 예. 퍼거슨도 뭐 여기에 100% 부합하진 않지만 나름 예. 월장을 했었던 사례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라이트급에서 계속 연패해서 안 풀리니까 뭐라도 해보자는 심산으로 맞아. 월터급 올라간 거였죠. 아, 아, 좀 슬프네요. 어쨌든 토니 퍼거슨 화이팅.
화이팅. 예,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아무래도 제가 베트남 갔다 오고 뭐 이래저래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즌 2? 아니 시즌 2를 시즌 2 에피 1인가요? 시즌 2 에피 1이죠. 아 그러면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릴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예약이 있어서 음. 약간 마음이 급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식이라서. 아 뭐 어때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UFC 파이트 나이트 한국 선수 한 명이 뛰죠. 석형코 예, KO. 이제 다음 주 UFC 파이트 나이트 프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